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터 721의 개발자 이은강입니다. 지난번에 가챠 머신 이후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크래프터 721이고요. 예전에 가챠 머신 같은 경우에는 CLI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왜냐면 직접 명령어를 다 쳐야 되고 그리고 깃에서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개발자 친화적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래프터 721을 그럼 GUI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크래프터 721이고 일렉트론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가챠 머신과 가장 크게 다른 점, 무료라는 점. 물론 이제 어떤 트랜잭션을 날릴 때, 그러니까 예컨대 NFT를 발행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는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가스비는 당연히 내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저한테 주시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주목할 점은 이제 노코드죠. 이제 요새 트렌드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전부 그냥 버튼으로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위에서 동작한다고 지금 써져 있는데 사실 지금 폴리곤과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NFT에서 많이 쓰이는 4개의 체인을 모두 올려놨으니까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발행 개수나 지갑당 구매 제한 개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를 직접 발행하거나 아니면 발행하고 나서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스냅샷 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에어드랍을 할 때 쓰는 에어드랍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NFT를 초기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행한 뒤에 관리하는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사실 사용 방법은 여기 저희 홈페이지 crafter721.com에 익스플로어 가이드나 이제 코리안 가이드까지 다 넣어놨으니까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제 깃벽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참조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상으로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rafter721.com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베타 for Windows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베타 버전인데 현재 버전을 아마 곧 정식 버전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macOS 버전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베타 버전을 누르시면 이제 텀이 나오고요. 이 텀에 어그리를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일단 기다리시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 파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신 이 크래프터721 셋업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크래프터721이 설치가 되고요. 혹시나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실 때 게시자 이런 그 문구가 뜰 수 있어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스크린에 이게 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스마트 스크린을 해제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보안상의 문제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데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 게시자 설정을 해놓지 않아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가장 처음 크래프터721을 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화면 조절은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에 체인을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체인 위에서 NFT를 만들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폴리곤으로 한번 해볼까요? 폴리곤으로 하고 그 다음에 New Account를 클릭을 합니다. 이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은 폴리곤으로 선택이 되어 있지만 백에서 이더리움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체인의 계정을 만들고 하는 거죠. 체인마다 계정이 각각 설정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폴리곤으로 하고 New Account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아이디를 저희가 따로 받진 않아요. 그래서 패스워드 관리도 이제 이 윈도우 자체에서 다 되기 때문에 따로 패스워드를 저희가 알려드리거나 따로 저희 DB에 저장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는 처음에 잘 설정을 하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일단 설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패스워드는 이제 소문자, 대문자 각각 하나씩 최소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면 allowed password라고 이렇게 문구가 뜨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API 키라는 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인프라 API 키가 뭐냐면 블록체인에 접근하기 위한 IPC 노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블록체인으로 접근하기 위한 어떤 통로가 하나 필요한 건데 그 통로를 이제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퓨라고요. 그래서 인퓨라에 본인이 가입을 하시고 API 키라는 거를 받아와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받냐면 인퓨라에 접속을 하시고요. 인퓨라.io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로그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뜨고 여기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사인업을 여기서 사인업 투데이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본인의 계정이 있으시다면 계정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키즈라는 이제 탭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키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키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선택은 웹3 API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름 설정하시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만들어진 걸 쓸 거니까요. 여기서 매니지 키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키가 이렇게 뜨는데요. 요 API 키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쓸 거니까 잠시만요. 여기 이제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카피를 하고 여기 다시 크래프터 7.1로 돌아오셔가지고 API 키를 복사 붙여넣기라고 크리에이트 월렛을 하면 일단 계정은 만들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사인인을 하시면 접속이 됩니다. 자, 일단 크래프터 7.1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일단 배경화면을 좀 바꿔놓을까요? 일단 크래프터 7.1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위에는 메인넷, 테스트넷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넷 이름이 뭄바이죠. 뭄바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본인의 지갑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갑 주소는 계정에 가입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쓰시던 뭐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도 제가 쓰던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 아니죠. 오늘은 그냥 새로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이제 NFT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메인넷이 아니라 오늘은 테스트넷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테스트넷으로 바꾸면 여기에 버튼이 하나 더 뜹니다. 이게 Faucet 테스트 코인이라 그래서 테스트 코인,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테스트 코인을 받아오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주소를 카피를 누르시면 이제 카피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 와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send me 매틱을 하시면 자동으로 매틱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시면 자 1매틱이 들어와 있죠. 블록체인과 잘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NFT 컨트랙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두 번째 Make Contract를 클릭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Collection Name, Symbol, Max Supply, Price, Base URL 그리고 Purchase Limit을 입력을 하시는 칸이 있는데요. Collection Name은 말 그대로 저희 NFT의 대표 이름이죠. 그래서 뭐 eCase, 뭐 Test NFT 이렇게 적어주시고 Symbol은 뭐 ETN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Max Supply는 이제 이 NFT를 몇 개까지 만들 거냐 라는 이제 제한입니다. 이 맥 서플라이가 없게 되면 NFT가 무제한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컬렉션을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최대 개수를 적어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1000개 정도 잡아볼까요? 그다음에 프라이스는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뭐 1매틱, 2매틱, 그 다음에 뭐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1클레이튼, 2클레이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냥 0으로 두고 하죠. 그 다음에 베이스 URL이라는 걸 적을 건데요. 이 베이스 URL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요즘 NFT를 만들게 되면 그 NFT의 대상이 되는 뭐 이미지라든지 메타데이터를 만들게 되죠. 그 이미지와 메타데이터가 특정 웹 스토리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보통은 IPFS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AWS와 같은 뭐 레거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S3를 받습니다. AWS S3 버켓을 만들고 그 버켓에서 이제 받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진 버킷이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업로드 관련된 기능들과도 약간 이제 매칭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JSON이란 폴더가 있고 여기서 0.json 미리 올려놓은 파일을
링크를 가져옵니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맨 끝에 있는 0.json만 지워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베이스 URL이 됩니다. 여기서 NFT가 발행될 때마다 요 뒤에 여기에 이제 숫자가 하나씩 늘어가고 0 그리고 1, 2,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0 뒤에 .json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JSON 폴더에다가 이제 본인의 그 JSON 파일들을 메타데이터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좌측에 보면 업로드 파일 to AWS S3라는 기능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S3 버킷을 만든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업로드를 자동으로는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베이스 URL을 지금 적거나 아니면 뭐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기 AWS S3에 접근할 수 있는 IAM 키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미리 버켓에 이미 제이슨 파일과 이미지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전부 다 기능은 제공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purchase limit은 설정할 건지 말 건지 일단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선택 안 할게요. 오늘은 여기에 yes라고 뭐 5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한 지갑당 5개까지밖에 구매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노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모든 사항을 적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요 사항에 맞게 배포할 것이냐는 메시지가 뜨고 가스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디플로이를 하시면 네, 이렇게 successfully deployed 해서 성공적으로 배포가 되었다고 나오죠. 자,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매니지 컨트랙트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컬렉션에서 만든 게 보이죠? 누르시면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컨트랙트 주소까지 이제 나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맥스 서플라이를 나는 1000개로 해놨는데 사실 10,000개로 하고 싶었어. 뭐 클릭을 잘못했거나 입력을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여기서 10,000개 다시 하시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트랜잭션을 또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이제 웹3와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10,000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민트 프라이스도 네, 설정하실 수 있고, 이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한다고 하면 뭐 리빌 NFT라든지 아니면 1차, 2차, 3차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일단 1000개만 해서 이제 배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1차 판매에서 1000개만 판매하고 그 다음에 2차 판매에서 만약에 5000개를 판매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6000개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네, 그 순간부터 다시 판매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가격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판매 말고 이제 리빌 NFT를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버켓을 일단 2개를 만드시고 그 버켓에 이제 URL 있죠. 이 베이스 URL이 그럼 달라지게 되죠. 예컨대 지금은 가차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리빌 전 NFT의 이미지와 메타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가차 테스트 이제 2회 이제 리빌 후에 이미지와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로 해서 업데이트만 하시면 바로 모든 이제 NFT들의 토큰 URI가 바뀌기 때문에 그럼 바로 리빌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컨트랙트가 제대로 배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옆에 있는 폴리곤 스캔 버튼을 눌러서 폴리곤 스캔에 들어가시면 네, 이 컨트랙트, NFT 컨트랙트가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 NFT가 발행이 됐지 않기 때문에 NFT 표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이제 맥스 서플라이를 바꾼 이제 함수를 저희가 실행했다는 거를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매니지 컨트랙트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 일단은 뭐 AWS S3로 업로드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IAM에서 만들어진 API 키와 그 다음에 시크릿 키, 그리고 버켓 이름, 그리고 리전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AWS S3를 이용을 하시려면요. 자, 이용하는 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API 키와 시크릿 키, 그리고 버켓 리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PI 키와 시크릿 키, 버켓 네임, 리전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일단 세이브 API 키를 누르시면 제가 입력된 이 4가지 사항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다른 데 가셨다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다시 로그인을 하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API 키와 시크릿 키가 뭐냐, 어떻게 만드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AWS에서 이제 IM으로 가셔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요거에 관련된 사항은 구글링을 하시면 충분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IM에서 이제 시큐리티 키와 API 키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글링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제이슨 파일을 올리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제이슨 파일은 이제 제이슨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겠고요.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choose 파일 하시고, 자, 제가 준비해둔 이제 이미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자, 폴더를 전체 그냥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 자동으로 제이슨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서 이미지도 똑같이 컨트롤 A에서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네,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네, 제이슨 파일들과 이제 JPG 이제 이미지 파일들은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전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네, 이렇게 하나씩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1만 개까지도 업로드가 되는데 직접 보통은 S3에다가 AWS S3에 직접 업로드를 하실 테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되겠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제 AWS S3에 여기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사실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요 이제 업로드 to AWS3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요 NFT 프리뷰라는 곳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NFT를 발행하기 전에 미리 자기 NFT가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될지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베이스 URL에 들어있는 0.json 파일에 어떤 메타데이터 내역을 가지고 가져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데이터에, 네,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안 뜨는데, 요 이미지 그 URL을 잘 설정을 하시면 요 이미지는 잘 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립션, 이름,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들까지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NFT가 발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매니지 NFTs로 들어옵니다. 이 매니지 NFTs에서는 NFT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컨트랙트를 들어와 보면 일단 이름도 가져오고 컨트랙트 주소는 가져왔는데 지금 own 토큰이라는 거는 내가 이 주소에 현재 지갑 주소에 몇 개의 NFT 토큰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표시해 두고 그리고 마지막 토탈 서플라이는 이 지갑 주소와 관련 없이 이 전체 컨트랙트 내부에서 NFT가 총 몇 개가 발행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토탈 내가 한번 한 50개 정도 NFT를 발행한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바로 민트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민트를 하게 되면 바로 NFT가 민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부터 50번까지 1번부터 50번까지 50개의 NFT가 나한테 있고 50개의 NFT가 총 발행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NFT를 판매하시기 전이나 후에 그 팀 물량이라고 하죠. NFT를 발행한 팀의 물량을 이제 미리 NFT를 민팅을 시키거나 아니면 민팅이 끝난 뒤에 잔여 물량을 팀 물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딱히 민팅 페이지나 다른 이제 뭐 솔리디티 뭐 리믹스 아이디나 아니면 하드햇에서 뭐 직접 다 트랜잭션을 실행시킬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바로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트랜스퍼 NF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오픈시나 이런 데서 보시면 직접 NFT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이 트랜스퍼 기능을 쓰면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전송이 안 되고 수수료도 많이 나가죠. 네,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트랜스퍼 NFT는 대량의 전송을 한 번에 트랜잭션으로 다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디에 쓰시게 되냐면 NFT를 발행하고 아니면 NFT를 발행하기 전에 어떤 특정 홀더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유저들을 대상으로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고 싶을 때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이 있거나 그럴 때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1번부터 50번까지 NFT를 50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NFT를 보내볼 건데 자, 0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총 6개의 NFT를 보낼 겁니다. 0번부터 5번까지인데 이제 끝번호는 6번으로 맞춰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NFT를 보낼 이제 주소 목록을 가져올 겁니다. 그 주소 목록은 이제 작성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 리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열어보면 짠! 안에 6개의 주소가 있다는 게 나와 있죠. 요 2개의 숫자를 무조건 똑같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어드레스 리스트는 그럼 어떻게 작성하냐? 어드레스 리스트는 이제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괄호 그리고 여기 중괄호가 있고 여기 어드레스라는 항목 안에 이제 그 주소들이 쭉 들어가 있죠. 이 같은 주소로 되어 있지만 다른 주소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100명이면 100개의 주소. 만약에 한 어드레스에 여러 개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내 개수만큼 쭉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어드레스 리스트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그 리스트 파일을 여기서 가져와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트랜스퍼를 눌러보면 1번부터 6번까지 6개 NFT를 보낼 거다. 보낼 거냐? 라고 하면 확인을 누르시면 전송이 됐다고 나옵니다. 자, 전송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조회를 하면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없고 7번부터 50번까지만 내 컨트랙트에 있고 총 50개의 물량이 발행됐다. 그러니까 민팅해서 바로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민팅해놨던 물량을 지금 에어드랍을 한 거다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실제로 잘 전송이 됐을까? 라고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이 스냅샷 기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냅샷 기능은 이제 NFT에 관련된 트랜잭션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현재 홀더들이나 아니면 각각의 NFT가 어떤 홀더에게 그 종속이 되어 있는지 소유가 되어 있는지 네, 조회를 해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폴리곤 테스트넷으로 바꿔주시고 넘버 오브 NFT는 이제 특정 홀더가 몇 개의 NFT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컨트랙트 주소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get 데이터를 누르시면 짠! 보시면 제 주소죠. 0322 요 이제 제 발행 주소에 아까 50개에서 6개 보낸 뒤에 44개가 남아 있다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C8 요 아까 그 저희가 발음이 좀 그랬네요. 네, 아무튼 요 지갑 주소에 네, 트랜스퍼 해서 지금 6개가 나와 있다. 그리고 요거를 바꿔 가지고 토큰 아이디 리스트로 바꾸고 get 데이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이제 토큰 아이디별로 어떤 지갑이 소유를 하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어떤 조회한 목록을 다운로드 데이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저장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회사고 아니면 팀이 이 NFT를 관리한다 그러면 요 목록을 이제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네, 아무 때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이벤트를 하실 때에도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대에 스냅샷을 할 거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하잖아요. 그 기능도 그 기능이니까 이제 그런 이벤트 때 스냅샷을 찍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더스캔이나 뭐 클레이튼 스코프 같은 데 가서 직접 하나하나 손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기능들 지금까지 다 소개해드린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이제 NF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에어드랍하고 스냅샷까지 찍는 요 모든 NFT의 운영 과정들을 전부 다 담았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용료는 무료니까요. 네, 잘 사용해 주시면 네, 저도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